과거 한국 제품은 소위 말해 가성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성비를 넘어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일명 가심비 제품으로 변모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 제품은 눈에 띄기만 해라, 언제든지 사줄게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 제품이 눈에 띄면 일단 사고 본다는 말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있었던 신라면 소동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더욱 잘 팔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1월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한국 라면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을 이유로 검사에 착수했고, 태국의 식품의약청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등 일부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미약한 수준이라고 학계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한국에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급성장하는 한국 라면 시장을 견제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라면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 확증이 돼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대만,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한국 라면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뿐만일까요? 이제는 한국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제품까지도 일단 내놓기만 해라는 식으로 싹쓸이 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온이 베트남과 러시아 등의 해외법인 매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오리온 젤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으로 느껴졌던 하리보를 누르고 동네 슈퍼를 장악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의 쌀과자는 이제 베트남의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특별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맛의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국민과자가 된 지 이미 오래죠. 폭증하는 글로벌 수요 덕에 오리온 회사는 올해 신공장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에 좀 더 집중할 모양새입니다. 초코파이도 초코파이지만 정말 놀라운 건 젤리인데요. 파이 시장에서 초코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젤리는 우리 한국과 오리온의 주력 사업 분야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젤리에서는 전 세계에서 절대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하리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리보는 식감이 매우 질기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젤리입니다. 어느 정도 먹다 보면 턱이 아플 지경이지만 이 작고 귀여운 곰돌이 모양의 젤리는 진짜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하리보는 마니아층이 두텁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한국에서도 젤리를 고를 때 하리보 아니면 절대 안 먹는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다를까요? 그런데 이런 하리보가 독차지하고 있는 젤리 시장을 우리 한국이 스물스물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에 따르면 베트남 법인에서 판매 중인 젤리 붐젤리는 지난해 매출 98억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2021년 7월부터 현지 생산한 것을 감안했을 때 출시 고작 1년 반 만에 1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낸 것입니다. 또한 생감자 스낵 오스타의 수익은 전년보다 39.5% 늘어난 709억 원, 쌀과자는 13.4% 증가한 3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스낵 한 봉지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0원 꼴인데, 이러한 매출은 상상 이상인 셈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 젤리가 덥고 습한 이 동남아 시장에서 하리보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한식과 마찬가지로 현지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유통시장의 70%는 재래시장이 차지하고 있어 고온다습한 실외 유통점이 많은데, 이때 젤리는 쉽게 무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젤리 브랜드 하리보는 냉장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위주로 제품을 유통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의 유통 환경을 고려해 2021년 내열성 있는 붐 젤리를 개발하여 현재 동네 슈퍼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는 베트남 사람들의 식습관을 반영한 망고칠리 소스만 역시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젤리만 있겠냐? 그것도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스타 같은 감자 스낵 부문에서도 글로벌 식품회사 펩시코의 레이스를 제치고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자 스낵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는 역시나 현지화에 있었는데요. 레이스의 경우에는 감자 본연의 맛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과자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볶음 고추장 맛이라든지 김맛, 솔티드에그 맛 등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게 주요 평가입니다. 또한 2019년 출시된 쌀과자 안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과 다르게 불투명한 포장지로 감싸 고온에서도 내용물이 전혀 변질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베트남에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주재원으로 근무한 오리온 글로벌 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재래시장을 누비다가 단골 슈퍼에서 익숙한 제품을 구입한다면서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자마자 오리온의 영업사원들은 동네 슈퍼 주인에게 달려가 신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강점은 역시나 현지화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분야 또한 이 현지화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물론 실패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내놓은 모든 제품이 성공한 것은 아니죠.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자 중 하나인 오감자가 베트남에서는 고비를 마셨습니다. 오감자는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에 힘입어 오감자를 베트남에 출시했는데 전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리온 연구원은 소비자 심층 조사를 진행해보니 베트남 사람들은 입에서 수액이 풀처럼 녹는 식감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스낵에 시럽 코팅 처리를 해서 바삭하게 만들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뒷맛으로 재출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현지화가 글로벌 사업 성공과 직결되다 보니 한국 회사들은 제품 현지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작년 7월 한국연구소의 글로벌 스낵 개발팀을 창설했고 이 팀이 글로벌 제품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품의 90%는 한국에서 만들고 10%는 현지 사정에 맞게 맛과 식감 등을 조절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리온의 지난해 매출은 2조 8,732억 원, 영업이익은 4,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2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1%나 증가했습니다. 초대박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현지 공장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리온은 작년 12월 기준 베트남 공장 가동률은 100%도 아니고 무려 118%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 이어 제3공장을 베트남 남부에 건립할 예정이라죠. 이처럼 현재 잘 만든 한국 과자 제품 하나가 베트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글로벌 브랜드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은 반도체 왕좌를 내려놓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해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초코파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 식감은 빵 같은데 그 안에 마시멜로가 있어 초코맛에 마시멜로의 달콤함까지 더해져 내 입맛을 저격해버렸어.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과자가 초코파이 말고도 더 있다지. 한국에서도 초코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지만 몽쉘이나 OS 같은 다른 대안도 있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호불호가 갈려서 사람들은 초코파이파와 몽쉘파 그리고 OS파로 나뉜다고 하던 걸 미국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한국이 과자의 왕국은 아닐까 싶어? 한국에는 다양한 과자가 있고 사람들은 그 과자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외국 과자를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다죠. 한국 과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딱 하나야. 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에 판매하는 과자들은 도대체 뭐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질소를 판매하는 건지 과자를 판매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한국이 이제는 젤리까지 잘 만든다니.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얼마 전에 쌀과자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한국의 이 쌀과자는 이름만 바꾼 다른 나라 과자라는 것 같던데요. 한국 과자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역시나 포카칩이 아닐까? 한국은 감자칩을 정말로 잘 만드는 것 같더라. 하리보는 가끔 먹다 보면 턱이 아파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국 젤리는 씹으면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마치 매시멜로 같달까? 달콤하고 심지어 맛도 다양해서 더 좋아. 하리보는 먹다 보면 색깔별로 맛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한국 젤리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맛있고 색깔별로 맛이 도드라져서 너무 좋아. 한국에서 왕꿈틀이라는 젤리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미쳤었어. 그런데 이곳에는 판매하지 않아서 아쉬워. 아쉬운 대로 하리보를 먹을 수밖에 없어. 물론 맛있지만 그때 그 맛을 난 잊지 못하겠어. 한국은 진짜 한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을 더 크게 벌릴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바로 한국의 성장 원동력이라죠. 그러한 한국인들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더구나 한국은 이제 삼성 제국이 아닙니다. SK나 현대차 같은 꽤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에 성공했고 현재 수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